네, 처음 경주는 서울 제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고요. 1000m 경주라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어쨌든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고요. 마땅한 지금 충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진 걸음이 너무 없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이제 선행마 승부로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어느 말이 어떻게 뛸지도 지금 모르고 솔직히 보여준 걸음들이 너무 없죠.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말은 9번마 MJ킨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이제 선행을 나서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말이 스타트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스타트가 안 되고 있는데 스타트 타임이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강한 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 9번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승부는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선행마는 이제 10번마 액톤 질주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지금 부담 중량은 2kg가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은 갖고 있어요. 이 액톤 파크의 자마들이 보면은 순발력 위주보다는 좀 지구력 위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버티는 힘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경주 편성이 원체 허접하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습성이 좀 부딪힌다라는 거죠. 습성이 부딪히고 외곽 게이트에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안 게이트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 2번마 세네 황제, 한세네 자마인데 이 마필이 좀 재미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좀 휴양을 하고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데 안게이트에 그렇게 강한 선행마가 없다. 그랬을 때는 도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뒷선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5번 지산군이 좀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마지막 타임이 지금 12초 9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뒷선에서 혼자 뛴 경주의 기록은 크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주에서 또 유일한 추임마니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이마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마들이 볼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마필이 올라올 시간은 저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경주기 때문에 선행마 선에서 그러니까 앞선에서 좀 끝나는 경주 좀 앞선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저는 9번마 MJ킨, 10번마 액톤 질주,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세네 황제. 이 세 마필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요. 능력은 글쎄요, 크게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게이트의 이점과 그리고 아직 보여준 걸음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1번마 블로마인드를 옥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이고 역시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6번마 베스트 천사. 보시면 스타트 타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뛰는 말이고요. 마지막 버티는 걸음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 다 1200m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딱 몰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냥 일순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들이 솔직히 쫓아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초반에요. 그 다음에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걸자구먼,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좀 보유한 말이고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말입니다. 근데 최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기본적인 걸음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약해진 편성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따라서 저는 1번마 걸자구먼과 6번마 베스트 천상, 이 두 마필의 단방 경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6군에서 단방을 본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른 마필들이 올라올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하고 6번 이 두 마필의 조합 이외에는 이 마필을 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마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이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신마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말들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여지는 습성으로는 6번의 선행, 그리고 1번의 따라가는 전개,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긴 말 안 하고 1번 걸자구먼, 6번 베스트 천상, 6번 베스트 천상, 1번 걸자구먼, 이 두 마필의 조합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1300m가 되겠습니다. 1300m는 기본적으로 이 순발력 좋은 마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선행력으로 뛰는 말들이 조금은 더 불리합니다. 선행마가 좀 불리합니다. 물론 뭐 능력 있는 선행마는 얘기가 다르지만 질주성 자체가 좀 선행마인데 좀 버티는 힘이 약하는 말들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의권 경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훨씬 더 좀 경주 전개상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예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금주 경마들이 마필들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주에서는 그래도 현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 일단 챔피언 가문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선행 스타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결국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는데 이때는 선행마가 많지는 않은 경주였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선행 경합이 없을 때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챔피언 가문의 선행을 좀 저지할 수 있는 마필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2번마 마이더스 캠프라든가 또는 10번마 라스트 보스,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 10번마 라스트 보스 이혁 기수가 타고 있죠. 이거는 말보다는 솔직히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요즘 그 이혁 기수가 상당히 물오른 지금 기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이혁 기수는 선행마를 잘 타던 기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순발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경마에서 문세영 기수와 함께 이 스타트 능력은 뭐 제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선의권의 말피를 가지고 마지막 추입까지도 해내는 그런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라스트 보스라는 말이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2착 1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 상승세라는 거,
그리고 편성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전개로 봤을 땐 제일 유리한 건 저는 3번 청담 탱크입니다. 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마필의 수성 자체가 선입형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갖고 있으면서 지구력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좀 결정력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게 조금 약하기는 한데 이번 편성에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을 노릴 수가 있는 마필이고 이 이외의 마필들이 솔직히 별로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좀 인기 많은 이 4번마 실버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수가 마음에 안 들죠. 일단 기수가 마음에 들지를 않고 너무 바닥 추입이죠. 바닥 추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주의 흐름이 조금 빠르면 따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1300m 경주 거리라는 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작용은 할 수는 있는데 과연 10번마 라스트 보스라든가 12번마 챔피언 가문 그리고 2번마 마이더스 캠프가 어느 정도로 좀 경주를 좀 빠르게 끌고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승부가 결정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충마로 놓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전개를 보면요. 일단 12번마 챔피언 가문, 10번마 라스트 보스, 그리고 안쪽에 2번마 마이더스 캠프가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3번 청담 탱크, 4번 실버 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입 승부로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 선에서 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서 2번 마이더스 캠프는 마지막 뒷심에서 좀 밀릴 것으로 보이고 12번마 챔피언 가문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버티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편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틸 수도 있는데 10번마 라스트 보스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일단 10번마 라스트 보스, 그리고 3번마 청담 탱크, 그리고 앞선 전개가 가능한 12번마 챔피언 가문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4번마 실버 드래곤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경주고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직전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몇 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선행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선행 경합이 상당히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는 말은 1번마 푸른 장미, 2번마 별이 뜨네, 그리고 8번마 원더풀 스마일, 11번 새만금의 비전, 12번마 승리 매직킨 등이 아마 좀 관심권에 말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1번 푸른 장미와 2번 별이 뜨네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부산 경마장의 최고 기수라고 하는 유현명 기수 그리고 서승훈 기수 둘 다 선행마를 아주 잘 타는 편인데 특히 서승훈 기수는 초반에 무조건 강공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순발력으로 봐선 솔직히 이 푸른 장미가 순발력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자, 1번 게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현명 기수가 이 게이트의 이점, 직전 경기에서 이제 12번 게이트였단 말이죠.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과연 선행 승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느 마필이 유리할 것이냐죠.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의 복승식 조합을 많이들 보실 텐데 저는 솔직히 이 조합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차라리 푸른 장미가 별이 뜬 애보다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이 뜬 애를 자르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말을 좀 자르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배팅 자체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자, 8번마 원더풀 스마일. 그냥 순위권에서만 좀 놀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어떤 편성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만나야 될 것 같고요. 11번마 새만금의 비전은 이제 김태훈 기수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최적의 전개를 하고 이제 쿨가이한테 이제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는 이런 전개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12번마 승리 매직키는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주 끈끈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마의 뒤를 쫓아가는 선의권의 말이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1번 푸른 장미, 2번 별이 뜨네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자기 자리만 잘 지키고 간다면 충분히 마지막에 한 발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가 좀 힘든 경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개가 이렇게 될 때 1번 푸른 장미가 나가고 2번 별이 뜬 애가 같이 나갈 겁니다. 이때 이 12번 승리 매직퀸이 안쪽으로 빨리 자리를 잡고 자기 걸음으로만 간다면 분명히 비전은 있는데 만약에 초반에 선행 싸움을 무리하게 한다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힘한 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지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4번마 얼라이브 퀸입니다. 자, 데뷔전이에요. 주행심사에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데뷔전을 갖고 있는데 최외곽 게이트 14번 게이트가 엄청 불리하죠. 근데 이 데뷔 그 주행심사의 걸음을 보면요, 거리를 좀 재봤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째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매니피의 자마다. 이랬을 때는 이 14번마 얼라이브 킨도 비록 데뷔전이지만 아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전개에 이점이 있는 12번마 승리 매직킨, 그리고 1번마 푸른 장미, 14번마 얼라이브 퀸까지 이렇게 세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8번마 원더풀 스마일의 마지막 추입을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인기마인 2번마 별이 뜬 애는 1번마와 습성이 겹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관심 많은 2번마 천마 투데이, 3번마 루비콘, 4번마 캐치참, 6번마 올드 스페셜, 그리고 9번마 쇼메이커, 12번마 큐피드 비상. 뭐 아마 이 정도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마 혼전 경주라는 겁니다. 좀 능력차들이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차들이 조금 나아 보인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습성이 엇비슷하답니다. 대부분 다 선행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 다 앞선에 나갔을 때 더 띄워주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따라오는 말,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있느냐입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는요, 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는 솔직히 이런 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천마 투데이 좀 도깨비 말이죠. 이 마필은 그러니까 앞선을 나가면 좀 더 뜁니다. 그런데 앞선을 못 나가면 예상외로 좀 부진을 보이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마체가 작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경합에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마투데이가 빠른 순발력으로 튀어나간다면 솔직히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만 이제 승분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고요. 자, 3번마 루비콘은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최근 상승세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 직전 경주 준우승 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선행승부를 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선입전개 후에 마지막에 놀라운 끝걸음을 보여줬죠.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솔직히 가능하다.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가능한 거고, 다만 이것도 역시 승분전이라는 거고. 4번마 캐치참은요,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는 제일 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요. 역시 한센의 자마답게 순발력으로 뛰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최고 기수인 문세영 기수가 지금 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서 왜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졌나라는 거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고 끝걸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 저하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때가 순간적으로 좀 나빴던 건지 아마 이번이 조금 그 갈림길에 있을 텐데 직전 경주가 아무래도 승분전이었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존에 싸웠던 마필들과는 좀 그 능력이 차이가 좀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이 순발력에서는 제일 앞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천마 투데이와의 순발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만 있다면 캐치참은 충분히 버틸 능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자, 6번마 올드 스페셜 역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이고 뒤에 갈 때는 조금 힘이 딸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역시 앞선의 승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것도 기대를 해보는데 역시 승분전이고요. 자, 9번마 쇼메이커 김정준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정준 기수의 기세가 상당히 좋죠. 좀 비인기 말을 타고도 지금 무서운 말머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김정준 기수가 탔다 그러면 세게 보질 않았는데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직전 경주 역시 승분전에서 한풀 기세가 좀 꺾였습니다. 꺾이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1창마와 한 7마신 정도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도 갖고 있는 말이고요. 국산마 육군 시절에는 뭐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12번마 큐피드 비상은 13전을 뛰면서 우승 한번, 2착 한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인기마에 비해서는 좀 그 능력, 즉 자질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근데 왜 이 마필이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느냐? 이 마필은 선추입, 다시 말하면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어쨌든 뭐 2번 천마 투데이, 3번 루비콘, 4번 캐치참, 뭐 6번 올드 스페셜, 9번 쇼메이커 등이 초반 선행 자리 다툼이 아주 심할 경주거든요. 이러면은 선행마들이 마지막에 결승선 앞에서 좀 무너지는 그림도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변의 가능성을 항상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경주이기는 하지만 딱 어떻게 예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경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복병권으로는 분명히 갖고 가야 되는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마필들이 뛰는데 기수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내 말에 경쟁은 어떠한 말이다.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 습성이 있는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12번마 큐피드 비상은 그런 견제를 받지 않고 뛸 수 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기본 자질은 갖고 있기 때문에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 캐치참, 향후의 발전 기대치를 놓고 캐치참을 보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3번 루비콘, 그리고 기수가 무서운 9번 쇼메이커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권으로는 12번마 큐피드 비상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뭐 2번 천마 투데이라든가 6번 올드 스페셜 이 마필이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 경주는 습성이 비슷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습성 때문에 전개에 불리함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기마인 천마 투데이나 올드 스페셜은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이고 1600입니다. 요즘은 6등급에서 1600 경주가 참 많은데, 1600 경주의 특성상 선행마가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이 지금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느냐죠. 자, 그리고 이 경주는 인기마 그냥 접전에서 끝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4번마 와일드 인디, 5번마 BJ 스톰스, 6번마 킹브라더, 7번마 로켓고, 9번마 미녀 공객 등이 좀 인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와일드 인디가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2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중요한 건 1착마와의 착차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힘도 갖고 있는 말인데, 이게 인디밴드의 자마인데 이 인디밴드 자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발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심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붙어갈 수 있는 경주, 즉 앞선에 좀 붙여서 갈 수 있는 경주라면 가능성이 늘 있고요.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빠른 경주다, 흐름이 빠른 경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이 인디밴드의 자마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좀 흐름 자체가 좀 느릴 경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와일드 인디의 경주 전개 조건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와일드 인디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편성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선행마가 없는 경주고요. 자, BJ 스톰스는 서승훈 기수가 이제 다시 재기승을 하고 있죠. 계속 서승훈 기수가 타면서 말이 안 살아났는데 임성실 기수가 한 번 타고 3착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서승훈 기수를 지금 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솔직히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다 정도고요. 킹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하는 기복마입니다. 기복마긴 한데 경주마로서의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력이 좋다라든가 또는 뒷심이 좋다라든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게 아니고 초반에 좀 밀고 나오는 겁니다. 밀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순발력이 늦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자, 로켓고는 이제 3세 거세마인데 이제 지금 같이 나오는 미녀 검객에 이어서 직전 경주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00m에 어느 정도 적응도 지금 돼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과연 어떤 스타일로 뛸 것이냐가 상당히 좀 궁금하죠. 그리고 이 BJ 스톰스와 지금 같이 동반 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에 더 힘을 줄 것이냐죠. 자, 제가 이번 경기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9번마 미녀 검객입니다. 뭐 9번을 나와서 2착 2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여줄 거는 더 없습니다. 근데 비교적 좀 편성이 좀 강한 데서 많이 경쟁을 좀 했었고요. 현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뭐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1600m 거리 특성상 외곽 게이트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가 좀 약한 틈을 타서 밀고 나온다면 앞선 장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앞선 장악을 한다면 버틸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하고 4번 와일드 인디 이 두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는 경주고요.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은 역시 5번마 BJ 스톰스 정도뿐이 없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일단 9번 미녀검객, 4번마 와일드 인디 이 9번, 4번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보고요. 이 9번 사업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말은 역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2번이 아니죠. 5번마 BJ 스톰스가 앞선 전개를 통해서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자, 서울 오경주 국산마 4등급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자, 국산마 4군까지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능력들은 다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시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마필들도 많고요.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킹 오브 선데이 국산마 4군에서도 나름 경쟁력을 좀 갖고 있었던 말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 순발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침체기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이고요. 이 2번마 왕탱이는 상당히 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았던 말인데 병치레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말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컨디션이 조금은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달리는 빛깔은 이제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데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물론 약한 편성, 국산 4군 약편성이라면 분명히 봐야 될 말이고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지만 지구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인기권에는 들어가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일말에는 솔직히 이제 4군이 한계죠. 한계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제일 기대를 갖고 있는 말은 역시 5번마 옥스퍼드 킹입니다.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향후에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발전 기대치의 높은 말이고 선추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기에 이점이 있는데 물론 선행을 나갔을 때 조금 더 뛰는 마필이긴 해요. 직전 승군전에서도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로이사도 꺾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가장 변수가 되는 말은 이 6번마 라온다이아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 즉 앞선 전개를 한다면 조금은 더 걸음이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최근 앞선 전개를 못했는데 싸움 마필들을 보면 럭키 재산, 제다이 이런 마필들과 지금 싸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4군 승군을 해서 연속해서 2번 3착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좀 입상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에 이 옥스퍼드 킹과의 선행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경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옥스퍼드 킹이 라온다이아를 보내주고 가는 경주를 펼친다면 라온다이아가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7번마 천둥여울은 이제는 놔줘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8번마 다이아키 이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른 경주입니다.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는 솔직히 추입형의 말들은 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옥스퍼드 킹이나 라온다이아 또는 컨디션은 좀 나쁘지만 왕탱이
뭐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게 앞선에서 끌고 나간다면 다이아키가 과연 취입할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서두르지 않는 전개, 다시 말하면 그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만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머니 챔프는 지금 여기선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슈퍼 럭키보이는 항상 인기권이죠. 인기권의 마필인데 기대 부응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까지가 좀 한계로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스트 챔프 어려워 보이고, 언패럴렐드 이거는 김용곤 기수가 타면서 연속해서 우승을 했던 말인데 최근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하고 나서 이 마필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분명히 좀 약편성이라면 분명히 봐줘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PK 군주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요점은 뭐냐? 이 마필들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 5번 옥스퍼드 킹과 6번 라운다이아 이 두 마필의 그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다면 좀 쉽게 끝나는 경주인데 문제는 이 두 마필이 초반에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죠. 옥스퍼드 킹하고 라운다이아가 어쨌든 옥스퍼드 킹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지만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서두를 가망이 있고요. 라운다이아는 앞에 쓰질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조건 치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럼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면 이 두 마필 조합이 그대로 땡땡 굳어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토니오 기수가 말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솔직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옥스퍼드 킹은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거는 있지만 이 마필을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옥스퍼드 킹이 명마가 되려면 이 정도 부담 중량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라운다이아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을 만약에 보자면 저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8번 다이아키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좀 추천을 하는 거고요. 복병으로는 이 12번 언패럴렐드 아까 제가 한 개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앞선이 경합이 막 일어나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언패럴렐드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력히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 자력 승부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능력상으로는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번의 기회는 올 수도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의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주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강한 선행마도 있지는 않고 선의권에서 주로 이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뭉칠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주에서는요, 근성 있는 마필들이 역시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보면요,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원더풀 킹 그리고 9번 비스틀리 이 두 마필이 좀 앞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같이 나왔었죠. 비스틀리하고 원더풀킹이 같이 나와서 인기 1, 2위를 나눠 가졌는데 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배당이 되고 말았는데 자, 이 두 마필이 앞에 나오고 안게이트에 있는 3번 히트 더 로드 이 마필도 아마 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거의 다 이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꽃자리를 어느 마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까지 9번 비스틀리 정도는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8번 원더풀 킹은 저는
경주 거리가 1200m라면 모르겠는데 1400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10번마 플랫 베이브, 그리고 추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힐모 등 좀 추입이 가능한 마필들, 즉 근성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마필을 보시면, 자, 1번마 최강 라이거. 이 마필은 지금 12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으로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강하게 보기 어려운 거죠. 다만 한 가지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2번 넘버스타 어려워 보이고요. 3번 히트도로드. 이 마필은 데뷔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5군 승군하고 나서 승군 이후에 영 맥을 못 주다가 직전 경주에 이 동급거리 1400m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은 여기가 좀 한계라고 보는 거죠. 자, 4번마 감동의 순간도 어렵다라고 보고요. 5번마 인디언 파티는 국병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초반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뭉치는 경주에서 초반에 불리하다 이러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되겠죠. 자, 6번마 힐모아,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5번을 나와서 3번의 준우승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거예요. 물론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상대는 강해졌지만 이 마필은 일단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은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라는 거죠. 될 때와 안 될 때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상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강한 말머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자, 원더풀 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더풀 킹은 저는 좀 짧다라고 봅니다. 마필이. 그러니까 1400에서 앞에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틴다? 이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페로비치 기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끌어내느냐죠. 직전 경주에도 물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나갔다가 바로 선행을 뺏겼는데, 이 경주와는 분명히 다르게 이 페로비치 기수가 초반 강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강하게 나갈 건데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전 좀 의문이라고 보는 거죠. 자, 9번마 비스틀리는 분명히 형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인데, 문제는 초반에 원더풀킹과의 이 선행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인데, 저는 솔직히 이 비스틀리가 이 원더풀킹을 보내주고 자기만의 걸음을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10번마 플랫베이브 3번 나와서 이창만 3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이 마필은 좀 근성이 부족하지 않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이 승군전인데 싸웠던 말들이 버닝파티, 해운대 바다, 물킹캣 뭐 이런 말들이랑 싸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만한데 진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편성은 플랫베이브한테는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이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11번마 파워풀 레전드도 어려워 보이고 12번마 인디언 주장도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는 6번마 힐모아, 그리고 10번마 플랫베이브, 9번마 비스틀리,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는요, 혹시 모르죠, 탁 치고 나갔을 때 버틸 수 있는 히트도로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최강 라이거,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8번마 원더풀킹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경주 이 세 마필을 현장에서 보고요, 이 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조금 떨어진다 그럼 배팅 안 합니다. 왜? 배팅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세 마필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온다 그러면 충마 하나 세우고 강배팅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안말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혼합군 경주, 혼합 4군하고 혼합 3군은 국산마가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약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2등급, 1등급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런데 3등급이나 혼합 3급이나 혼합 4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산마들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국산마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마 티즈로즈 5세 안말입니다. 근데 5세인데 지금 9점뿐이 안 뛰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출주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얘기죠. 뭐 병치레가 됐든 뭐가 됐든 출주 주기가 좀 불규칙했다는 뜻이고요. 작년 2월 달에 나오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쉬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뭐 국산마 4군까지 올라가면서 잘 뛰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장기 휴양이라면 어쨌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산마가 마성투원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대상경주까지도 출전을 했었던 강자입니다. 강자는 맞는데 최근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만 이 마필이 원래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만약에 선행승부가 가능하다면 이 마필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산마가 맘마로마가 있습니다. 22전을 뛰면서 한 번의 우승, 2창 6번. 근성부족이죠. 근성부족인 마필이고 이제는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8번마 원더풀 루비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2착을 차지했죠. 2착을 차지하면서 컨디션이 좀 살아나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직전 경주 이게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의 혼합 4군 외산마와의 경쟁이랑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9번마 챌린지 스카스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겁니다. 국산마 5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승군전을 치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좀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요. 부중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부중이 약해졌다. 이거는 상당히 좀 호재이기는 한데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졌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과연 이 마필은 추임력으로 좀 승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빠를 것이냐 빠르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산마는 이제 큐티 바비가 있는데 뭐 더 이상 볼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외산마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1번마 러블리 K 혼합 4군에서 이제 우승한 경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순위에 못 들어오더라도 이 능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순발력도 지금 갖고 있고요.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초반 치고 나갈 게 뻔하죠. 그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난 게 조금은 불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도 좀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치를 갖고 봐야 되는 거고요. MJ 포인트 이 마필은 지금 4번을 나와서 3창만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요 순발력도 있어 보이고 뒷심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밋밋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특징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강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구력이 아주 좋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안 되는 말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편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의 입상 여부가 좌우될 것 같고요. 자, 천사박은 솔직히 이제 마음속에서 지운 말입니다. 자, 6번 말 로드 블랙도 처음 나왔을 때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말의 특징도 없고 너무 평범합니다. 돌격 앞으로 역시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 라이오넷은 이제 신마라고 봐야죠. 이제 두 번뿐이 안 뛰었으니까. 근데 주행심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데뷔전에서 상당히 늦발을 했죠. 늦발을 하고, 마지막에 힘을 썼지만, 역시 거리가 멀었고요. 두 번째 경주에서는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선입권 전개를 했는데,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역시 편성이 중요합니다. 자력 우승이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세렌디피티아도 역시 놔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 가능성 있는 말은 1번 러블리 K, 2번 MJ 포인트, 그 다음에 5번 마성 투원, 9번 챌린지 삭스, 그리고 11번만 라이오넷까지 이렇게 5마필이 남습니다. 그럼 이 5마필을 놓고 뛴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전개로 봤을 때는 앞에 나올 수 있는 말은 1번 러블리 K, 2번 MJ 포인트, 5번 마성 투혼까지 이렇게 세 마필이 지금 앞으로 나올 거고요. 11번마 라이오넷이 선입권에서 붙일 거고 9번마 챌린지 삭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힘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결국은 앞선 말들이 그러면은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힘을 안배를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죠.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주 도주를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5번 마성투원의 이철경 기수는 이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치고 나갈 거고요. 1번 러블리 K는 문세영 교수가 1번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는 승부에서 피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MJ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1번, 2번, 5번의 경합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힘 한 배를 과연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오기 딱 좋은 말은 역시 9번마 챌린지 삭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솔직히 취입할 수 있는 취입 능력이 있는 9번마 챌린지 삭스를 놓고 앞에서 뛸 수 있는 1번 러블리 K, 2번 MJ 포인트, 5번 마성 투혼까지 이 선행마 세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버틴다. 한 마리가 버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려면 경주의 흐름이 빨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도주할 수 있는 말 없다. 이러면은 경주의 흐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챌린지 삭스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9번 챌린지 삭스, 1번 러블리 K, 그리고 5번 마성 투원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2번마 MJ 포인트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라이오넷도 들어올 능력은 충분히 되지만 이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마필이 많습니다. 조합이 많기 때문에 11번마 라이오넷은 다음 기회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자, 전체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는 군계일학이 하나 있죠. 6번마 가디스문입니다. 지금 이 마필은요, 어쨌든 여기서는 뺄 수가 없는 말입니다. 6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말이고, 지금 국산마 4군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오면서 웬만한 마필들은 다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승군전에서도 역시 여유 있는 우승을 지금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 가디스문을 여기서 제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충만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런 좀 강축이 있는 경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개를 생각하실 때
충마에 뛰는 스타일을 봐서 전개를 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경주는 6번 가디스문이 뭐 당연히 뭐 선행을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상당히 빨리 끌 겁니다, 경주를. 근데 나머지 마필들, 나머지 9마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능력들이. 더 보여줄 거름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축이 있는데 뒤에 붙일 말이 별로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상당히 예상을 하기 어려운 경주입니다. 솔직히 가디스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마음속으로 나도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분명히 지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승부를 지금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너무 깊게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저는 5번마 파워윈디, 이 마필은 국산 상군 말이죠. 상군 말인데 지금 4군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군으로 승군을 했다가 능력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마필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려는 왔는데 지금 이건 4군 경기란 말이에요. 4군에서도 강한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군까지 올라갔었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마 파인 트럼펫,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디스문을 보내주고 나서 따라가는 전개에 있을 때 가장 유리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솔직히 6번, 10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10번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저는 5번 정도로 보는 경주인데 솔직히 강하게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과연 가디스문이 어느 정도까지 뛸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의 경마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의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1400m 가장 어려운 경주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빅투더빅이 맨 앞에 쓸가망이 높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이스트반이 초반에 좀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4번마 고고비라든가 그 다음에 6번마 썸씽 이스펙트 등이 이렇게 쓸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좀 습성을 바꾸고 있는 7번마 블루 마카롱이 과연 어느 선에서 쓸 것이냐. 원래 이 블루 마카롱은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을 할 때 보면 좀 스타트가 조금 늦기는 했어요. 근데 뒷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를 했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7번 블루 마카롱이 선입권 쪽에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요, 이 3번마 빅투더빅이 안게이트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행을 나가서 끝까지 버티기를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뭐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행 경합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뒤로 이제 9번마 이스트반,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출전 마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앞선이 막힌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비드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결코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입상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이러면 경마가 아니죠. 왜? 이 습성이 비슷한 마필들이 붙어서 동반 입상을 한다? 능력마도 아닌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7번마 블루 마카롱 정도가 붙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말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추입이 가능한 말, 즉 앞선 혼전을 좀 역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직선주로 해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 1번 금자유입니다. 자, 금자유 이 마필은
지금까지 13번을 나와서 2번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맞비리고, 자, 언제적 기수인지 모르죠.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지구력으로 좀 버티는 말이고요.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금자유가 한 5착 정도를 했는데 이때 빅투더 빅과 같이 뛰었거든요. 금자유하고 빅투더 빅이 같이 뛰었는데 빅투더 빅이 27초 0, 금자유가 27초 4. 다시 말하면 한 2마신 2와 2분의 1마신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라면 1번 게이트에 있는 금자유가 그 당시엔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빅투더 빅을 강하게 보는 순간에 금자유의 추입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3번 빅투더 빅이나 7번 블루 마카롱, 9번 이스트반 이 마필이 선행 경합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는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말은 역시 11번 금자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이 인기마 중에서 포지션이 지금 좀 어려운 말은 솔직히 9번 이스트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곽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빅투더 빅 말고는 이 마필의 순발력을 지금 따라잡을 말은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스트반이 만약에 앞선을 이렇게 치고 나온다. 그러면 빅투더 빅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초반에 자리 잡기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외곽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1번 금자유, 그리고 기본 능력 보유하고 있는 7번 블루 마카롱. 다시 말하면 선행마 2마리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필 2마리를 더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버틴다면 3번 빅투더 빅까지 보는 거고요. 복병으로 9번 이스트반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고요. 혼합 4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이죠. 조촐한 편성이고, 부산 경마장의 1800m는 그래도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서울의 1700m와 경주 전개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될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2번마 맨 오브터 1800m 경주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마로 지금 떠오를 겁니다. 위너스맨한테도 솔직히 비슷한 걸음을 보였고요. 직전 경주 마찬가지고, 직전 경주에서도 장산도끼라든가 만리부별 이런 마필을 이기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5kg입니다. 부산 경마장에서의 부담 중량은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5kg를 늘려놨다. 이거는 만만치 않은 거죠. 다만 편성이 좀 허접하다. 편성이 약하다. 다음에 선행마가 없다. 이랬을 경우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부담 중량이 5kg나 증가한 거를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인기마이기는 한데 저는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이고요. 물론 이 마필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편성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요. 버틸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을 놓고 강하게 배팅한다? 이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은요. 4번마 영광의 세이브, 그리고 8번마 이츠마의 럭키보이입니다. 이 두 마필 다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어느 정도 좀 붙여 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번마 맨 오브 텁을 보내주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에 성공한다면 마지막 기까지도 분명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인기마인 이번 맨 오브 텁을 좀 뒤로 돌립니다. 차라리 4번마 영광의 세이브, 8번마 이츠마이 럭키보이, 이 두 마필의 조합을 더 좋게 보고요. 앞선에서 버틴다면 역시 2번마 맨 오브 텁이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큰 기대 없이 만약에 4번이나 8번이 별로더라, 그럼 역시 쉬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의 8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1700m 경주입니다. 자, 1700m 경주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일단 안게이트에 선행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강한 말은 없거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순발력이 좋은 말은 9번마 흥록대부, 그리고 12번마 안양옥센입니다. 특히나 순발력은 안양옥센이 제일 세다고 봐야죠. 다시 말하면 이 경주는 뒤에서 휘감고 들어오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게이트의 말들이 휘감고 들어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안게이트의 말들이 좀 갇힐 가망이 높다. 다시 말하면 안게이트 말들이 좀 불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죠. 그러면 결국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한테 더 눈길이 갑니다. 자, 이랬을 때 1700m 경주의 특성상 저는 이 9번 흥록대부 안양옥센,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습성이 비슷한 말 두 마필이 능력마가 아닌데 손잡고 들어온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마필 9번 흥록대부와 12번의 선행을 깰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일단 10번 장산탱크입니다. 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세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크게 힘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결정력 부족이죠. 이제 3창만 연이어서 두 번을 지금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놀고 있는 말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곤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뒷심이 아주 막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이걸 왜 보느냐? 전개의 이점입니다. 전개의 이점. 안게이트에 강한 선행마가 없다. 9번하고 12번이 선행을 나갈 때 10번이 따라 나갈 수 있다면 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의 자리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마들이 아주 막강한 선행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4코너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는 충분히 자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으로 10번 장산 탱크의 그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5번마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유일한 국산마예요. 직전 경주 3월달 경주에서 제가 이긴 나이나이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긴 마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주 고배당을 지금 터뜨리고 지금 들어온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자력 승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일단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의 우승 때문에 약간의 인기는 없겠지만 저는 좀 거품 인기마가 아닐까 라고 지금 보여지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 좀 주목해야 될 말은 1번마 파노라마 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3번을 나와서 이제 3창만 2번을 한 좀 신예마죠. 10마입니다. 10마인데 일단 1700m 게이트 1번 유리한 자리죠. 그리고 상당히 초반이 늦습니다. 늦는데 이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데뷔전에서는 그래도 순발력을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앞선에 나갔지만 결국 뒤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솔직히 이런 말은 하만식 기수가 아주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기술을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칸의 어떤 그 복병 역할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이 엇비슷합니다. 능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거보다는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2번마 안양옥센, 10번마 장산탱크, 1번마 파노라마칸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는 9번마 흑록대부를 추천하는 경주. 자, 부경 6경주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고 1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전체 14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달라질 텐데, 자, 일단 3번마 닥터카스 그리고 7번마 블루치퍼 이 두 마필이 나옵니다. 직전 경주에 둘이 같이 붙어서 닥터카슨이 우승을 차지했고 블루치퍼가 2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블루치퍼가 이번에는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부담 중량이 3kg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블루치퍼가 더 유리해졌죠. 자, 그런데 게이트 순서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두 마필 빼고 나머지 마필을 추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1400m 경주라는 거. 1200이 아니고 1400m 경주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문백답, 그리고 좀 선입코에서 뛰는 6번마 뉴욕망치, 뭐 이런 마필들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 3번 닥터카슨과 7번 블루치퍼 둘 중에 하나가 몰락을 하든가 아니면 둘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3번 닥터카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 마필은 안 들어올 때까지 갈 겁니다. 배팅을 권할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하고요. 7번 블루치퍼는 어쨌든 뭐 지금 거의 최강자의 말이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의 최강마들이라는 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뭐 청담도끼도 무너졌죠. 문학치프도 무너졌죠. 이제 제주마 오라스타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상생경마가 되면서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블루치퍼도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문학치프 예상을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무너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블루치퍼가 무너질 거니까 다른 말을 봅시다. 이런 말은 저는 솔직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닥터카슨이나 블루치퍼가 두 마필이 습성이 비슷해서 1200은 모르겠지만 140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이 경기 쉬는 게 낫습니다. 물론 뭐 소 뒷걸음질 치듯이 뭐 한 마리 봐갖고 배당 좋게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경마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예상이 어려워집니다. 자꾸 좋은 말들을 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마 생활이 어렵게 가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팅을 하는 베터의 입장에서 항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배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경주는 저는 그렇습니다. 3번 닥터카슨, 7번 블루치퍼 이 두 마필의 단방을 강하게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물론 뭐 제 예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경주는 이렇게 봐야지, 여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담도끼, 문학치프 뭐 이런 말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뭐 티즈플랜 이런 말들이 나왔다면 전개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말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보이는 게 닥터카슨 블루치퍼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7번 두 마필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카슨, 블루치퍼 이 두 마필이
선전을 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요즘 명마들의 순환 시대인데 그러지 말고 이번만큼은 이 두 마필이 버텨주기를 좀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국산마 3등급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이제 1800m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참 이게 인기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복병마 위주로 배팅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배당에 많이들 흔들리십니다. 절대 이런 경주는 배당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인기말을 믿을 거면 그냥 믿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인기말을 배당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배당 좋은 딴 말을 봐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딱 인기마가 확실히 이 경주에서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말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는 5번마 라운더 파이터, 9번마 위즈 모먼트입니다. 자, 5번마 라운더 파이터 지금까지 4번을 와서 4번을 다 우승을 한 말이죠. 뭐 이번 경주의 승군전입니다. 근데 이마필은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죠.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뒷심 또한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마필이 지금까지 뒤에서 또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맨 앞에 선행을 못 나갔을 경우 어떻게 뛸 것이냐에 대한 검증은 현재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걸음을 보면 뒷심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과연 잡을 수 있는 말. 지난주에 이제 카빈 크로스가 6연승을 했는데 요즘 연승마들이 많이 없거든요. 상생경마가 되면서 연승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 라운더 파이터 이혁기수 그럼 믿어봐야죠. 대신에 이제 장거리 출전이기 때문에 1800m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자, 위즈 모먼트는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말이고 제가 좋아하는 매니 피해자마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역시 뒷심도 있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향후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뭐 잘 보여줬지만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도 역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전 혼합 상군 외산마들과도 겨뤄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능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 변수는 뭐냐? 습성이죠, 습성. 자, 라운더 파이터는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봐서는 극단적인 선행마죠. 극단적인 선행마입니다. 자, 위즈 모멘트도 역시 선행마긴 한데 이 마필은 선입전개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즈 모멘트가 5번마 라운더 파이터를 보내주고 9번마 위즈 모멘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단방승부로 끝날 가망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데 만약에 1800m라는 거리적 변수 그리고 9번과 5번이 초반 경합을 벌이는 이런 그 경합 상태가 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도 보기는 봐야죠. 그 말이 뭐냐? 2번마 매니 스피드입니다. 하지만 이 가망성을 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요 5번마 라운더 파이터, 9번마 위즈 모멘트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더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변수만 없다라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해 보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1800m라는 거리의 특성을 봤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한 마필이 좀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2번 매니 스피드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경주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즈 모멘트, 라운더 파이터 이 두 마필 9번, 5번의 단방 승부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2번 매니 스피드 정도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 금주 마지막 경마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의 1200경주. 자, 2등급 경주 또는 1등급 경주의 단거리 경주는 항상 이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요, 일단 축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축마는 있는데 후착마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배당이 없는 경주가 될 수도 있고요. 전체 8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축마 놓고 좀 높은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축마는 역시 8번마 레전드 데이죠.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어느 마필한테 졌느냐? 프리맥스한테 졌습니다. 물론 뭐 프리맥스가 요즘은 크게 그런 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 마필한테만 졌을 뿐, 그 다음엔 다시 프리맥스를 이겼고요. 뭐 혼합군 경주를 연속으로 2번을 나오면서 외산마와도 붙었던 말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에요. 근데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을 축마로 놓는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나머지 말들이 너무 좀 허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8번 말 레전드 데이는 선행승부로서 앞선을 장악해 나간다면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2등급 경주나 1등급 경주의 단거리에서 이변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추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선행만 위주로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상위 등급의 단거리는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근성이 강한 말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8번 레전드 대회를 제외하고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솔직히 이제는 조금은 능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능력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뭐 어느 말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거의 한계고 1등급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들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근성을 갖고 있는 말, 제가 보기에는 6번마 정상스타입니다. 물론 최근 상당히 부진해요. 최근 부진하긴 한데 기본적인 추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번 경주가 좀 중급 정도의 편성이라면 솔직히 이 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이 7말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비록 우에다 기수이긴 하지만 제가 아마 우에다 기수를 추천하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나마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원더풀 트루스가 좀 선행승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전드 데이를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 레전드 데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7마필은 솔직히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8번 레전드 데이의 선행, 여기에 1번 원더풀 트루스가 역시 같이 선행 승부를 하는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6번과 정상 스타까지 이 정도의 전개를 보는 거고요. 솔직히 뭐 8마리 나오는데 4마리, 5마리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8번 레전드 데이를 축마로 보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 정상 스타 그리고 원더풀 트루스까지 이렇게 3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